개설하시고 100원만 넣으세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ISA가 3년 만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만기 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걸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단은 3년을 채우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일단 한번 박수를 쳐드려라. ISA 납입 한도가 1억이니까. 그 안에서 어떤 걸 담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판 안에 어떤 레고를 쌌냐. 그럼 그 포트폴리오를 알려달라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우리 찐짜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1년에 2천만 원을 내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나누면 좋은지 예시가 있어가지고 진짜 내가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내 계좌를 꾸며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폭구처럼 뽑고 좋은데요? 김전부. 안녕하세요. 짠소리 부자의 김전부입니다. 삼성자산운용 컨설팅 부부장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너무 잘 지냈고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혼자 침대에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저도 막 찐짜니 여러분들 막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번에는 연금저축 펀드에 어떤 ETF를 담아야 할까라고 아주 쪽집게처럼 그 연금 보석함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요즘에 연금저축보다 사실 좀 더 핫하고 더 리얼하고 더 실질적인 계좌가 바로 이 ISA 계좌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정말 그 ISA에 요거 넣으세요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ISA부터 더 어렵다. 오늘 중개형 ISA가 뭔지 진짜 쉽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우리 짬부님보다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전 영상에서 이거 거의 완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고요. 중개형 ISA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름이 ISA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겠다라고 하고서 혼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나? ISA I 나는 네. S 세금을 A 아낀다. 오! 나는 세금을 아낀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ISA는 여러분 중개형 ISA, 신탁형, 일임형 IS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건 중개형 ISA다. 근데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된 주식, ETF, 채권 등등등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다양한 상품을 내가 직접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이제 중개형 ISA인데요. 세금을 아낀다. 어떻게 아끼냐? 첫 번째로는 비과세. 그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과세? 비과세.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ISA에는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죠. 일반형 기준으로는 순수익의 200만 원까지 그리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잘 투자하고 있는데 그 다음 수익은 얼마의 과세를 하느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9.9%로 저율, 분리과세다. 일단 왜 저율이냐.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배당 소득세로 15.4%를 부과합니다. 근데 ISA 계좌의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저율 과세를 하고요. 과세 중에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과세가 분리과세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이 많이 나거나 소득이 많이 나면 세해 세금 중에 가장 신경 많이 쓰시는 건강보험, 건보료 상승이 되면 많이 부담되죠. 아무래도 세금을 더 내셔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세금 내는 것들이 있는데 분리과세는 뭐냐? 아무리 내가 수익을 많이 내도 거기 건보료 상승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ISA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엄청 많이 내셔도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는 9.9%로 세금 과세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장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손익통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일반 계좌에서는 AETF에서 수익이 났어요. 500만 원. BETF에서 손실이 500만 원 났어요. 그러면 이걸 동시에 매도하면 나는 순수익은 0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일반 계좌에서의 과세는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과세, 수익이 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500만 원에 대해서 15.4%를 과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나는 사실은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면이 있는데 ISA에서는 이거를 모두 합쳐서 수익이 나지 않은 걸로 간주를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익통산이잖아요. 손실과 이익을 통산한다. 그래서 손익통산이라고 쓰고 부르는 거는 손익통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ISA는 안 만들 이유도 없고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 짬부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투자 안 하셔도 돼요. 계좌 개설 기준으로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계좌 개설하시고 근데 증권사 중에 한 군데만 돼요. 내가 주로 쓰는 편하신 증권사에서 네. 개설하시고 100원만 넣으세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생각이 났을 때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셔야 된다. 사실 제가 ISA는 여러 차례 다뤘고 저번 주에도 아예 한번 각 잡고 좀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개념은 이해가 된 상태인데 진짜 많은 질문이에요. 이거 사실 다루고 싶어서 제가 꼭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ISA가 3년 만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만기 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걸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추천하시는 ISA 3년 만기 됐을 때 플랜이 너무 궁금해요. 진짜 중요한 거고 네. 일단은 3년을 채우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일단 한번 박수를 쳐드려라. 너무 대단한 거죠. 맞아요. 근데 이러면 3년이 지나면 해지를 해야 되냐? 아니면 ISA는 9,999년 계속 가져갈 수 있는데 해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은 200,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 원이잖아요. 네. 비과세 한도를 못 채우셨어요. 네. 그러면 유지하셔야죠. 네.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혜택을 다 못 채운 거니까 네. 너무 심플하게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네. 아니에요. 200만 원? 돈 많이 벌었는데요? 막 이러면서 해지를 생각하실 수 네, 있겠죠. 네. 이게 사실은 개인마다 다 다르실 텐데 사정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연금을 수령하실 시기가 가까우신 분들은 제 생각엔 일단 해지를 하셔서 연금저축 계좌로 돈을 이관하세요. 물론 투자하신
금융상품은 매도를 하고 나서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본인의 이제 연금저축 계좌로 이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받는 혜택이 이관 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저축 계좌랑 IRP 원래 합쳐서 900만 원 세액공제인데 300만 원까지 더해줘서 연에 12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까지 하나 챙기시는데, 왜 그러면 연금저축 계좌를 이관을 해야 되냐? 크게는 두 가지죠. ISA 계좌로 투자하시면 저율 분리과세가 몇 프로라 그랬죠? 9.9%였어요. 네. 진짜 여러분들, 연금저축 계좌로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면 세율이 5.5%에서 3.3% 더 낮은 세율을 과세받기 때문에 연금 계좌로 옮기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해 준 게 5060 어떻게 보면 약간 연금을 곧 수령하실 수 있는 나이대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부분은 20, 30대까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만기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20대, 30대 동생분들, 저와 함께 가는 40대 동료분들께서는 자금의 목적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0, 30대 분들은 나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데, 20, 30대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죠? 물론 노후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증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연금 계좌하고 ISA 계좌의 큰 차이는 뭐예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좀 차이가 있어요. ISA 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좀 더 다양하시죠. 국내 상장된 주식이라든지 레버리지 ETF도 투자할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 계좌는 사실 아시겠지만 국내 상장된 주식 투자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상장 주식 투자는 안 되고, ETF도 레버리지 투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해지하지 마시고 ISA에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원금을, 투자 자산을 계속 좀 더 늘려나가시는 게 저는 좀 더 맞다고 보고 있고요. 20, 30대 분들 중에서도 하지만 저는 일단 한도를 채운 만큼은 노후 자금으로 좀 더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연금으로 보내면 더 뭐가 좋죠? 과세 이연 효과가 더 크잖아요. 과세 이연이라는 게 뭐죠? 상품을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매수하더라도 세금을 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더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은, 이거 완전 실제 제 얘기예요. 연금 계좌에서는 다 해외 쪽을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 관련된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하고 있는데, 중개형 ISA에서는 저는 이미 2021년에 만들었으니까 의무가입 기간은 지난 지가 한참 됐잖아요. 해줘도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9.9% 저율 분리과세가 저한테는 좀 더 낮고 해지하지 않고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SA의 딱 정답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SA 납입 한도가 1억이니까 1억까지는 우리 그냥 열심히 모아보자. ISA 안에서 열심히 모아보고, 여러분 1억이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와, 내가 금융자산은 1억을 모았다. 목표가 되잖아요. 투자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ISA 1억까지는 모아보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저를 불러주세요. 1억 모았다 또 불러줘요. 그래야 제가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3년의 만기와 상관없이 눈 감고 우리 3년 만기를 볼 게 아니라 1억을 보자. 1억까지 모았는지 안 모았는지를 보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금 이런 것들은 추후 이야기. 일단 ISA 안에서 우리 1억부터 모아보자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ISA에 대한 큰 개념과 3년 후에 대한 플랜까지 다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ISA 계좌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안에서 어떤 걸 담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판 안에 어떤 레고를 쌓냐. 오늘은 또 어떤 레고를 제가 쌓으면 좋을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나오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공적이었는데 두 번째도 잘 돼야 제가 세 번째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하나의 종목에만, ETF도 하나만 이렇게 투자하는 집중 투자는 사실 되게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주식형에도 투자했는데 뭐 해외에도 좀 투자하고, 국내에도 좀 투자하고, 금이라든지 원자재에도 좀 투자하고, 채권에도 좀 투자하고, 이런 포트폴리오가, 우리도 영양소가 몸에 탄수화물만 많으면 어떻게 해요? 살쪄. 단백질만 많으면 어때요? 우울해.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 포트폴리오를 알려달라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찐짜니언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여기 무료 책자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우리 마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딱 그 정도예요. 부담이 전혀 없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름하여 텍스 세이빙 북, 그래서 중개형 ISA로 투자하기, 이런 책을 이번에 냈습니다.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도 냈고요. 여기 보시면 무려 2026년 1월호예요. 아, 완전 뜨끈뜨끈하죠.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오늘 짬부님하고 말씀드렸던 중개형 ISA에 대한 제도 이야기, 장점 이야기들이 모두 담겨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넣어놨는데요. 연령대별로 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30대 남성분들 중에 이름이 제일 많다. 몇 년도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30대 지훈님의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주식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ETF 투자는 대표 지수를 꼭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인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덱스 200 ETF,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니까 테마형들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최근에는 또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인기가 좀 많잖아요. 네, 로봇 이렇게 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30대 여러분들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20대는 어떡하나요? 20대는 30대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사실 ETF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표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골라 담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ETF도 우리 짬무님 말씀처럼 주식을 여러 개를 담아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덱스 반도체 ETF라고 하는 거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주요된 기업들을 투자하는 건데 이들 기업들은 사실은 방향성이라는 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투자하지만 분산 차원에서는 또 다른 것들, 다른 산업이나 테마, 다른 국가에 대한 상품들을 잘 분산을 하셔야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는 40대 분들은 40대 지영님을 위해서 저도 이제 40대지만 물론 뭐 제 마음속에는 아직 30대야 난 아직 20대야 라는 마음은 있지만 집에 가면 가정이 있으니까 무작정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필요한 돈들도 많으니까 40대 지영님을 위해서는 중립형 밸런스를 맞춰서 주식에도 좀 투자하고 월배당도 좀 받으시고 금, 원자재에도 투자하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 지수에는 코덱스 200 ETF라든지 제가 늘 강조했던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코덱스 미국 S&P 500 ETF 테마형도 앞선 30대들하고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월배당 ETF 매달 분배금을 받는 ETF들을 좀 더 추가하셔야 돼요. 그러면 월배당 ETF는 어떤 것들이 장점이냐? 내가 투자를 하면서 그때그때 ETF에서 배당금, 분배금을 받는 거죠. 그러면 나의 현금 흐름을 추가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말하는 중립적, 밸런스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원자재 ETF 예를 들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구리, 금은동이 요새 관심이 많은데 원자재는 사실은 되게 변동성이 커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낮고 가장 대표적인 원자재 투자인 금 투자 코덱스 금 액티브 ETF를 한번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40대 분들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드렸고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여기에 투자 금액 예시가 있어요. 1년에 2천만 원을 내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나누면 좋은지 예시가 있어가지고 진짜 내가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내 계좌를 꾸며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폭구처럼 폭구 좋은데요? 제가 약간 했던 게 난 40대가 아닌데 네. 나 지금 30대 완전 초반인데 약간 40대처럼 하고 있었나?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니까 아니고. 성향의 차이인 거고요. 그리고 금액을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치열한 토론과 검토와 제 돈이라 생각하고 40대 분들이라고 다 중립은 아니고 일반적인 40대 분들, 30대 분들의 포트폴리오 짜드려야 되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토론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제공해 드렸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50대 성우님인데요. 그러면 이제 60대, 70대는 어떡하냐? 50대 이상의 선배님들은 다 이 포트폴리오로 같이 가셔도 된다.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수입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시고 노후를 더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대표지수 ETF 그리고 월배당 ETF를 넣어놨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투자의 비중이 좀 더 대표지수 주식형보다는 월배당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채권형으로 좀 더 이제 분산이 많이 된 특징이 있습니다. 50대는. 그래서 보시면은 대표지수 ETF 똑같이 이제 코덱스 200 ETF, 코덱스 미국 S&P 500 ETF를 말씀드렸고요. 월배당 ETF도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 그리고 미국의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월배당을 받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 ETF를 포트폴리오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40대에 있었던 코덱스 금 액티브 ETF도 같이 넣어놨고요. 하나 추가된 게 50대 분들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좀 더 운용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단기 채권 ETF, 초단기 채권, 즉 만기가 짧은 초단기 채권 ETF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 이름이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ETF인데요. 좀 더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변동성은 낮고 그 대신 변동성이 낮다는 건요, 여러분 기대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지만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저희의 투자 자금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고려해서 이 책자 안에 포트폴리오를 담아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 30대 분들도 성향 차이다 보니까 이때부터 월배당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맞습니다. 많아서 댓글에 진짜 그게 많기는 제가 들은 생각이 제가 세 번째 나와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댓글 저희 회사분들이 보시고 또 나가야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요. 결국 나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사실은 월배당을 받는 게 장점이 뭐죠? 현금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 수익을 확정하는 거예요. 캐시 아웃. 투자한 거에서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내 현금화 시키면 혹시라도 지금 장이 빠져도 나는 현금을 확보한 거니까 매우 좋은 투자고 단점은 뭐예요? 현금을 확보한 만큼 내가 더 장기 투자하기에는 자금이 그만큼 좀 줄어들긴 하죠. 근데 제가 수입이 부족한데 밥도 먹어야 되고 좀 여행도 가고 해야 되면 그 월배당의 자금이 엄청 소중한 거죠. 연령대하고 꼭 맞출 필요는 없다. 근데 질문 중에 하나가 ISN에서 월배당 받게 되면 그 돈은 어떻게 들어? 원래 월배당을 받잖아요, ETF에서. 그러면 세금을 뗍니다. 원래는 세금을 떼는데 ISA 계좌 안에서 연금저축계좌도 마찬가지지만 유지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떼지 않아요. 그래서 과세 이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더 투자 규모를 세금을 과세 이연시켜서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월배당 받은 돈은 내 또 원금이 돼서 빼진 못하지만 당연히 그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월배당을 중개형 ISA 계좌에서도 투자하시면 좋은 수단이 되죠. 중요한 거는 무얼 투자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익을 내시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수익이 나야 비과세 받고 절세 받죠. 수익이 없는데 나라에서도 떼고 싶어도 뗄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ISA와 ETF가 진짜 핫하다 보니까 제가 DM을 하루에 한 3-40개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네. 개인 DM. 그 댓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추려왔거든요. 중개형 ISA 계좌가 3년 만기잖아요. 네. 만기가 되면은 보유한 ETF를 모두 매도해야 되는 건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가입 기간 3년에 맞춰서 3년 만기를 설정하신 분들은 만기가 지나시게 되면 ISA 계좌로의 혜택이 다 사라지고 그냥 일반 계좌화가 돼버립니다. 네. 그냥 매도를 안 하시고 갖고 계시면 그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난 3년을 진짜 꾸역꾸역 해서 모아서 투자를 하시고 수익이 나셨는데 그냥 일반 계좌랑 똑같이 15.4% 과세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거 아마 만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3년이라 그래서 3년 만기로 설정해둔 분들 꽤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혹시라도 안 만드신 분들은 9,999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만기를 설정을 하셨더라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기로부터 3개월 전부터 만기를 연장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서민형으로 만드신 분이 소득이 많이 늘으셔가지고 일반형으로 가셔야 되는 경우에는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서민형으로 만들었는데 만드는 당시에 9,999년을 설정해놓으면 아무리 중간에 뭐 그렇죠. 연봉이 올라도 쫙 간다. 그래서 무조건 9999가 중요하다는 그쵸. 거를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난 3년짜리면 꼭 캘린더에 꼭 그 만기 일자를 달아두시고 그 전에 매도를 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캘박을 꼭 해놓자.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고 투자의 많은 명언 중에 하나가 절대 매도를 미뤄라, 그리고 오래 투자해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IS에게 어쨌든 의무기간이 3년이니까 3년 뒤에 그럼 매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약간 여기서 혼란이 지금 오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3년이라는 거는 비과세 효과, 즉 순수익이 200만 원이나 400만 원까지의 비과세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의무가입 기간이기 때문에 3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미국 S&P 500 ETF를 투자하셨는데 3년 지나서 팔고 다음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내가 투자를 매도를 한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매매를 했을 때 매매에 따른 비용이 좀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긴 하겠지만 ISA 계좌라는 거는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분리과세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년이 지나서 이걸 깬다고 해서 그 효과가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니고요.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로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번 제가 지금 청년도약 계좌에 매달 얼마 넣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다 깨고 ISA 계좌에서 ETF로 넘어갈까요? 저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고 싶어도 그 청년 도약 계좌를 못해요. 더 주세요 그럼. ISA 계좌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 거면 어쨌든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고 나라에서 청년들이 향후에 도약을 위해서 이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증시가 막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욕심이 나실 수는 있겠지만 각자의 자금마다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모으시고 그 다음 자금이 있었을 때 ISA 계좌로 활용을 하시는 거를 저는 드릴게요. 지금 실제로 찐짠이 사례인데요. 한번님, 저는 ISA 30만원, 일반 적금 30만원, 일반 주식 계좌로 20만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거 다 ISA 계좌에서 할까요? 일단은 금액이 엄청 크지 않는 이상은 ISA에 하나 일원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주식이라든지 ETF, 채권 등등 다양한 종목들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시켜 놓은 것보다는 하나의 계좌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저율과세 혜택들이 있으니까 분산된 자금을 하나의 ISA 계좌로 일원화시켜서 관리하시는 게 저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ISA 안에서는 예적금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꾸미기에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ETF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일단은 머니마켓이라는 게 뭐냐, 초단기 시장이 있어요. 채권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증서를 받는 게 이제 채권인데 만기가 길수록 되게 위험하죠. 제가 짬부님한테 짬부님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고서 30년 뒤에 갚을게요 하면은 연락이 안 될까요? 대신 이자는 많이 받으셔야겠죠. 근데 제가 3시간 있다 드릴게요. 그럼 뭐 갚을 확률이 높겠죠. 그 대신 이자는 좀 낮겠죠. 그런 것들이 단기 채권, 만기가 짧은 채권들은 상대적으로 금리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이, 만기가 좀 짧은 단기 채권인데요. 그런 채권들을 투자하는 게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TF 안에서 예금형 성격의 상품들은 없습니다. 만들 수 없는데 만기가 짧은 채권들을 모아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밀 수 있는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ETF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찐짠이들이 진짜 궁금해했던 ISA 계좌에서 ETF 투자하기, 오늘 포트폴리오까지 딱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찐짠이들에게 해주실 얘기 있으실지.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나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찐짠이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기 싫은데 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ISA 제가 뭐라 그랬죠? I, 나는, S, 세금을 A, 아낀다. 여러분,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이라는 거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낀다라는 말은 이꼴 수익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SA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세금도 아끼는데 수익도 내는 I, S, A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댓글 남겨준 찐짠이들 중에서 제가 30명 추첨해가지고 요거 책장 보내드리려고 해요. 너무 이렇게 재밌어요. 근데 짬분이 30명한테밖에 안 줘요?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PDF로 다운받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둘 거거든요. 보니까 링크도 전 너무 좋긴 한데 이렇게 보는 맛이 있어가지고 꼭 찐짠이 30명 받아갔으면 좋겠고, 진정성 있는 고백해주는 찐짠이들을 5명 추첨해서는 제가 네이버페이 1만원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